네, 2023년 10월 16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함으로써 유엔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진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승함했는데, 지금까지는 대만 해협 위기를 얘기했죠. 이제부터는 한반도 위기를 예측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오늘인 16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의 초청으로 러시아죠. 러시아 연방 외무상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동지가 2023년 10월 18일부터 19일 사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군요. 지난번엔 국방부 장관이 갔었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연해주로 나와서 푸틴을 만나더니 나진항에서 북한 무기를 실은 1000개의 컨테이너가 러시아 극동함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역, 제가 요 앞선 방송에서 지도를 통해서 설명드렸죠. 글로 이동이 됐고, 거기에서 열차에 실어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된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걸 미국이 공개하고 하니까 북한은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김정은과 푸틴이 만났을 때 김정은은 푸틴의 방북을 초청했는데, 그리고 푸틴은 흔쾌히 수락했지만 자기가 가지 않고 외무부 장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은 아직 푸틴이 방문할 계획은 없다, 북한 방문할 계획은 없다라고 10월 초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무부 장관을 보냈네요. 이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9월 23일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10월 중에 북한을 방문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러고 있을 때인, 제가 이 앞에 방송에도 했듯이 10월 13일 미국은 나진항에서 나온 1000개의 컨테이너, 무기를 실은 컨테이너가 러시아 극동함대가 있는 항구로 이동했다가 거기서 기차에 실려서 우크라이나로 간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는 대변인이 나서서 역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1874호 위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 위반을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뭐라 그러죠? 방귀가 잦으면 응아한다 그러죠? 유엔 안보리 결의안 북한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위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연합국을 구성했죠. 연합국이 영어로 United Nation, 줄여서 UN이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연합국을 토대로 공식 기구를 만든 게 UN입니다. 연합국 기구죠. 이 연합국 기구에는 연합국과 싸웠던 일본하고 독일, 이탈리아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패전한 이후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연합국에 가담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유엔은 연합국가가 적이 된 세력들만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특이하게 대한민국은 상당 기간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북한도 못 들어갔고. 그거는 우리가 언제 연합국하고 싸웠나요? 연합국 덕택에 해방이 된 나라인데. 일본도 가입했는데, 전후 일본 정부도. 우린 가입 못하다가 나중에 가입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국제정치입니다. 국제정치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러한 유엔이 2차 대전 때 승리한 연합국들이 모여서 만든 유엔이 세계 경제 정치 질서를 결정합니다. 근데 강제력은 제한이 돼 있죠. 강제력,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법 중에 뭐뭐뭐 해야 된다라는 법들은 많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라는 게 있는 법, 처벌 조항이 있는 법들은 강력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법들은 강력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유엔이 처벌 조항이 좀 없는 그런 법들, 국제적인 국제법을 만들죠. 자, 유엔에서는 두 개의 기구가, 유엔에는
유엔 자체, 유엔 총회, 유엔 안전보장이상회, 유엔 무슨 웅크타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다 결의안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결의안은 유엔 총회 결의안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입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과 관련해서 지금 유엔 총회 결의안이 힘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 때문에 우리는 큰 혜택을 본 적이 있어요. 1949년 10월 21일 유엔 총회 결의안 293호가 있습니다. 49년 10월 21일은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고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이 유엔 총회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했죠. 우리가 48년도 유엔 결의에 의해서 남쪽에서만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북한이나 공산주의자들은 미국과 소련이 하는 신탁 통제에 찬성했지만 우리 쪽은 강력히 반대했죠. 그래서 유엔 총회 결정으로 그래 정부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으로 그 정부를 세웠어요. 48년. 그리고 1년 2개월이 지난 49년 10월 21일 총회 결의안 293호로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정부니까 헌법을 만들어라. 그 헌법을 만들었죠.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지역도 우리를 영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이 결의안이 인정해 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우리 영토로 주장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부입니다. 자, 유엔 총회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큰 역할을 한 거는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 정부 만들어라 라는 승인을 총회가 해준 것과 더불어 우리가 만드는 헌법, 북한 지역을 우리 영토로 만들겠다, 영토로 본다라는 헌법을 유엔 총회가 결의안으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유엔 총회 결의안은 큰 힘이 없고요. 안보리 결의안이 힘이 있는데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유엔 안보리가 열렸어요.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친 거는 침략이다. 유엔은 침략을 하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침략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러한 결의안을 만들 때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소련이 이때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고슬라비아는 참석을 했는데 기권을 합니다. 그때 이제 상임이사국 5개, 비상임이사국 6개인데 9개 나라가 찬성을 하죠. 이사국인 상임이사국인 소련은 불참을 했고 그래서 당연히 기권이 됐고 유고슬라비아는 참석을 했는데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가결이 되면서 북한의 대한민국 침공은 침략이다라고 됩니다. 이때 나온 게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 82호인데 이 82호는 49년 10월 21일 유엔 총회 결의, 즉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한 거죠. 그거를 거론하면서 이러한 대한민국을 침공한 거는 침략이다라고 딱 잡아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유엔군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이제 유엔이 대한민국을 지원하죠. 그리고 지원할 걸 결의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하는데 이걸 따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틀이 지난 6월 27일 유엔 안보리는 또 결의안 83호를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유엔 회원국들은 대한민국을 도와 북한의 무력 침략을 격퇴하고 한반도 및 국제평화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찬성 7표, 기권 2표, 반대 1표, 불참 1표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이때 소련이 반대했으면 통과가 안 되는데 소련은 불참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반대한 나라는 상임이사국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3호 6월 27일 결의안을 보게 되면 북한 당국에 즉각 38선 이북으로 철수해라 촉구합니다.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이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해당 지역의 안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대한민국에 제공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는 50년 7월 7일 제84호를 결의합니다. 이때도 찬성 7표, 기권 3표, 불참 1표가 나오는데 계속 소련은 불참하고 기권은 이집트, 인도, 유고슬라비아가 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유엔군 사령부를 만든다는 내용이 있어요. 유엔 회원국들은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그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공한다라고 한 다음에 군사력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은 미국 산하의 통일된 지휘부에
미국 산하의 통일된 지휘부에 이러한 군사력과 원조를 제공한다. 즉 뭔가 하면은 이제 유엔군이 참여하는 사령부를 만드는데 그 사령부는 지금 갑자기 만들 수가 없으니까 유엔을 만드는 게 미국이니까 미국 합참이 유엔군 사령부 역할을 하고 거기에 많은 나라가 보낸 부대하고 지원 물자를 글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령부는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합참이 유엔군 사령부가 되는 겁니다.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유엔군 사령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초기에 6.25 전쟁 초기에 참전했던 건 미국의 24사단 예하의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스미스 타스크포스가 왔다가 오산전투에서 패배하는데 그때는 미국이 단독으로 지원한 거고 그 부대가 깨집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미 24사단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때쯤 이 유엔 사령부가 결의가 되면서 한국에 왔던 미군은 유엔군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미군들이 들어오는, 더 이제 다른 나라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합참이 유엔군 사령부 기능을 하랍니다. 그래서 미 합참이 유엔군 사령부가 되는데 한반도 전쟁이니까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극동군 사령부를 두고 극동군 사령부가 관할 지역이 우리도 한반도하고 이렇게 쭉 아시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 합참이 메가더 원수가 이끄는 극동군 사령부한테 그럼 네가 유엔군 역할을 해야 해서 유엔군 사령부 위임을 해서 극동군 사령부가 유엔군 사령부가 되죠. 그래서 극동군 사령부 밑에 제8군이 있었어요. 육군으로. 8군 예하에 24사단이 먼저 가게 되는 거죠. 한국에. 그 다음에 이제 8군이 나중에 넘어와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게 흘러오다가 그 다음에도 한반도 관련해서 85, 88, 90호, 702호 쭉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6.25 전쟁 관련 것들이니까 앞에서랑 연관서니까 건너뛰고요. 91년 8월 8일 702호가 굉장히 큰 한반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각각 유엔에 가입해도 좋다라는 결의안입니다.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가입하려고 그러면 소련, 중국이 거부하고 북한이 가입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가 거부고 해서 항상 가입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북한하고 동시 가입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 우리는 유엔이 인정한 합법정부잖아요. 북한은 불법정부에게 들어오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때 노태우 정부 때인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동유럽에서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소련도 91년 12월 달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북한이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유엔 회원국으로 들어가야 우리한테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하고 동시에 들어가자 그러는데 그때 노태우 정부에서는 그걸 받아주죠. 그럼 우리가 받아주고 하니까 미국도 오케이 해가지고 됐던 겁니다. 그때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결의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결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90년 9월 달에 정식으로 남북에 가입합니다. 때문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남북 기본합의서를 근데 결국 지켜놓고 보게 되면 북한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단독은 가입해도 대한민국은 안 된다 그랬는데 동시 가입으로 물꼬를 트고 또 노태우 정부를 속인 거죠. 그래서 이 기본합의서를 딱 만들어서 우리하고 대화하는 척 하다가 그리고 핵을 만들어서 생존을 해버렸고 우린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거죠. 북한에 크게 속았죠. 유엔 동시 가입과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될게요.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박정희가 참 잘한 건 많다. 지금 와서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하는데 근데 10월 유신을 한 거는 참 잘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0월 유신 없으면 박정희는 다 잘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결국 박정희 욕을 하는데 박정희가 왜 유신헌법을 만들었느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남북관계가 계속 치열해질 때 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6.23 선언을 하면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하자고 선언을 해요. 그때 이제 대땅 뜨라 그래서 닉슨이 중국 가서 모택동 만나면서 공산주의 국가의 양대 진영 중에 하나인 중국을 잡아당기고 소련과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변화가 생기니까 그러면서 뭐 한국에 있는 미군 빼간다 막 이렇게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유엔에 가입하면 살 것 같으니까 남북이 동시에 가입하자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북한은 받지 않았죠. 그때 야당 대표가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은 남북이 동시에 유엔 가입하면 분단이 영구화된다. 통일을 못한다고 반대했어요.
그러한 김대중이 1990년 북한을 방문하면서 통일의 물꼬가 텄다 그랬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좀 궤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6.23 선언을 하기 전에 만드는 게 72년도 12월 달에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2조는 뭐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영토로 한다. 북한은 우리 영토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유신헌법 4조에는 민주적 통일인가 통일을 지향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북한은 우리 영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지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유엔에 동시 가입해서 우리의 안전도 보장할 생각이 있으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걸 집어넣은 거죠. 그래놓고 유엔 동시 가입을 제시를 하는데 북한도 거부하고 김대중도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유신헌법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반대하던 것들이 90년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니까 동시 가입을 받아들이죠. 지금 유엔은 우리 헌법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통일 추구를 유엔은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유엔 동시 가입 문제가 놓고 유엔이 인정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있고 난 다음에 불과 3년 뒤 북한이 이제 핵을 추진하는 게 확 드러났죠.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서울 불바다를 하니까 그때 유엔 안보리 결의안 825호가 나와가지고 NPT 탈퇴하지 말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계속 나와요. 그때 825호도 93년 것도 그때 반대한 나라는 두 나라가 있어요. 그때는 안보리 이사국이 상임 비상임 포함해서 15개 국가인데 어쨌든 13개국이 찬성해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북한에 관련한 안보리 결의안이 계속 나오는데 2006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거든. 광명성. 그때 1695. 그 다음에 북한이 핵실험을 2006년에 했을 때 1718호. 뭐뭐뭐뭐 하면서 쭉 지금까지 나옵니다. 현재는 2464호. 19년 4월 10일 날 나온 게 다 북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1870m 위반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북한이 2009년에 나온 1894호는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지 말라는 결의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러시아한테 무기를 보낸 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어겨왔었고 그것 때문에 유엔군이 만들어서 전쟁을 한번 치렀던 겁니다. 북한이 먼저 쳤기 때문에 유엔군이 만들어진 거지만. 자,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임에도 유엔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거의 전쟁하자는 거죠. 그래서 핵 추진 항모가 들어왔고 지금 훈련이 들어간 겁니다. 한반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딱 북한과 러시아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니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 윤석열 정부의 과제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나진에서 싹 블라디보스토크 옆에 있는 극동함대로 보냈죠. 아주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북한은 뭐가 문제가 되냐. 북한은요 지금 러시아한테 붙었지만은 그 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할 때는 중국에 붙었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거는 상당히 좋지만 요거는 두 나라 모두한테 신뢰를 못 얻었기 때문에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북한이 위기를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뭔가 불편하면은 천안함 같은 도발을 해요. 그때 우리가 유엔 안보리 쭉 위반한 게 있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한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안 하는데 한국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이번에 신장관, 그 다음에 아주 지금 국정원을 공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김 원장에 있는 국정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상 가동을 해서 북한이 뭔가 도발하면 따당 치러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점령을 그래서 도발을 한 놈을 잡아서 없애고 영토화하면 안 돼. 빠져야 돼요. 빠지고 민주화 공작 들어가고 계속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반도 문제가 지금 이재명 문제보다 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도발을 합니다. 대만 해협 위기와 동시에 한반도 위기가 그리고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걸 유의해서 보십시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풀어가면 방법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